안녕하세요. 가상화에 이미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데스크톱 가상화, 그러니까 VDI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즘 원격 근무나 보안 강화 요구 때문에 VDI 도입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물리적인 PC 관리의 한계를 좀 넘어서 중앙에서 데스크톱 환경을 이제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그런 수요가 확실히 VDI 확산을 이끌고 있죠. 특히 팬데믹 이후로는 이런 소음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네, 가상화 기본 원리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VDI가 이걸 데스크톱 환경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작동 원리부터 좀 살펴볼까요? 중앙 서버에서 가상 머신으로 데스크톱을 막 돌리고 우리는 네트워크로 접속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네, 기본적인 개념은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역시 하이퍼바이저가 핵심입니다. 서버의 하드웨어 자원, CPU, 메모리 이런 것들을 가상화해서 여러 개의 독립된 가상 머신, VM을 생성하는 거죠. 아, VM을 만드는 거군요. 네. 그리고 각 VM의 운영체제랑 애플리케이션을 딱 설치하고요. 중요한 건 모든 연산이나 데이터 조장이 다 중앙 서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사용자는 그럼 어떻게 접속하나요? 사용자가 이제 접속을 시도하면 그 세션 브로커라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인증 처리하고 정책 확인하고라서 가장 적합한 가상 데스크톱으로 딱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공유 스토리지는 이런 가상 데스크톱 이미지나 사용자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VDI 제공 방식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용자마다 전용 VM을 주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여러 사용자가 표준 이미지를 같이 쓰는 방식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보통 이제 지속형, persistent 방식하고 비지속형, non-persistent 방식으로 나뉘어요. 지속형은 말 그대로 사용자에게 할당된 고유한 가상 데스크톱이에요. 개인 설정이나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거의 개인 PC처럼 쓸 수 있어요. 오, 편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단점은 사용자 수만큼 VM 이미지를 다 관리해야 하니까 뭐랄까 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관리가 좀... 그렇죠. 반면에 이제 비지속형은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마다 항상 깨끗한 표준 이미지의 디스크톱이 딱 제공돼요. 로그아웃하면 변경 사항은 다 사라지고요. 그럼 매번 초기화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지 하나로 여러 사용자를 관리하니까 효율성은 굉장히 높죠. 하지만 개인화된 환경 구성에는 좀 제약이 따르고요. 예를 들면 콜센터나 교육 환경처럼 딱 표준화된 업무 환경이 필요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근데 그 비지속형 같은 경우는 매번 환경이 초기화되면 사용자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설정해 놓은 거나 이런 게 다 날아가면 업무 연속성에도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그 사용자 프로필 관리 솔루션이라는 걸 같이 도입을 많이 해요. 이걸 쓰면 비지속형 환경에서도 로그인할 때 개인 설정이나 데이터 일부를 동적으로 착 불러와 주는 거죠.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표준화의 장점은 살리면서 사용자 경험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인 거죠. 결국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업무 특성이나 보안 요구 수준, 관리 자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특징들 때문에 얻는 장점들이 확실히 눈에 들어오네요. 데스크톱 배포나 업데이트, 보안 패치 같은 걸 중앙에서 그냥 한 방에 처리하니까 IT 관리 부담이 확 줄겠어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도 중앙 서버에만 딱 있으니까 노트북 잃어버리거나 해도 정보 유출 걱정도 훨씬 덜 수 있고요. 네, 그렇죠. 특히 이렇게 분산된 환경에서의 관리 효율성, 그리고 보안 강화, 이게 VDI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수백 명이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터졌을 때 물리적인 장비를 일일이 보낼 필요 없이 그냥 신속하게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아, 그게 진짜 크겠네요. 네, 그리고 BYOD 환경, 그러니까 개인 기기 가져와서 쓰는 환경에서도 개인 기기에는 회사 데이터를 전혀 남기지 않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금융, 공공, 의료 분야처럼 데이터 보안이 아주 중요한 곳에서 데이터 유출 방지나 규제 준수 목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최근에는 그 초기 구축 비용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VDI, 그러니까 DAS, 데스크탑에서 서비스 형태가 또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세도 꽤 가파르다고 들었어요. 여러 기관에서 보니까 연평균 10% 이상, 어떤 곳은 12에서 14%까지도 꾸준히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던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 이제 VDI가 미래 업무 환경에 뭐랄까 거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원격 근무는 이제 뭐 보편화됐고, 클라우드 전환은 계속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엔드포인트 보안 강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VDI의 역할은 앞으로 계속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뭐 비용 절감이나 관리 편의성, 이걸 넘어서서 비즈니스 연속성이나 유연성을 확보하는 아주 전략적인 도구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VDI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중앙 집중 관리를 통해서 효율성이랑 보안을 확 높이고 또 사용 환경에 따라서 지속형이냐 비지속형이냐 선택지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유연한 업무 환경 지원까지 VDI가 가진 핵심 가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VDI는 완전한 데스크톱 환경을 제공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에는 OS나 데스크톱 전체가 아니라 그냥 특정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필요할 때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받는 모델, 이런 게 더 보편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아, 앱 스트리밍 같은 거요? 네, 그쵸. 그러니까 VDI의 기본 원리가 애플리케이션 사용 방식의 미래까지도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다음 세대의 컴퓨팅 환경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네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